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원 유학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또는 해외에서 대학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런 유형의 분들은 대학원 유학 가면 성공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또는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5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학원 유학을 갔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동안 자신이 이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해당되는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원 유학 가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 네, 크게 봤었을 때 직업적 목표, 학문적 목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직업적 목표로 함은 예를 들어서 박사를 하는 경우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뚜렷한 목표가 없이 대학원 유학을 준비를 하고 또 실제 대학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목표가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학문을 하고 싶고 그 학문 중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분야를 내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뚜렷한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원 공부라는 게 뚜렷한 목표가 있어도 정말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뚜렷한 목표가 없으신 분들은 대학원 생활 내내 고생하실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도 매 순간이 고비고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매일매일이 정말 역경인 그런 과정이 대학원 과정인데요. 대학원 유학 과정인데요. 목표가 없이 대학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 끈기 그리고 인내심 없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 무슨 일 하든 되게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대학원 유학 생활을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대학원 유학 과정은 정말 이 연구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연구는 영어로 얘기하면 리서치잖아요. 리서치는 말 그대로 반복해서 서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어떤 사실을 서치하는 과정, 어떤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이 연구하는 과정인데 끈기가 없고 인내심 없이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 반복되는 생활 또는 반복되는 어떤 연구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실 겁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 대학원 유학 과정은 정말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야 될 수업들도 너무 많고요. 논문도 써야 되고, 정말 이 자기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학원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 스스로 만든 문제를 해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 졸업 논문 같은 경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짜서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또 퍼블리시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학원 유학 생활 하시는 동안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생활 동안 정말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계속 자라시고 외국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증 하나 발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강 신청하는 거, 집 구하는 거, 차 사는 거, 어떤 일반적인 학교의 일 외에 일반 생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외국 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새롭게 다 배워야 되고 익숙해져 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중간에 문제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유학 생활하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
놀기 좋아하시는 분 너무 많죠. 기본적으로 대학원 유학생활은 놀 시간이 없습니다. 놀 시간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원 유학생활을 하면 정말 수업도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요. 예를 들어 수업 같은 경우에 숙제나 시험 같은 것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딩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업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티칭 어시스턴트나 리서치 어시스턴트까지 같이 할 경우에는 수업 들어가면서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TA나 RA 하면서 또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학위 논문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학위 논문을 또 준비할 시간도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놀 시간이 없습니다. 놀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논다. 네, 많이 노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이 힘들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학은 미국 대학원뿐만 아니라 미국 학부도 그렇지만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학점 관리가 일단 쉽지 않을 거고요. 물론 대학원 유학과정은 학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 어떻게 잘 따라가서 졸업은 하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학위 논문을 써서 졸업은 하게 되더라도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박사 2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박사 A랑 박사 B가 있었을 때 박사 A는 졸업할 때 논문이 30편이 있고 박사 B는 졸업할 때 졸업 학위 논문 외에 논문이 아예 없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박사 A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잡마켓을 나갔을 때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박사 B 같은 경우에 학위는 있지만 아마 사회에서 찾아주는 곳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항상 놀아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드라이빙을 나가야 되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친구들이랑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어야 되고 하루에 한 번은 또 게임을 해야 되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졸업이 힘들 수도 있고 졸업을 어렵게 하시더라도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5번째, 혼자 있기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네, 주위에 보면 정말 혼자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혼자 영화 못 보시는 분들도 많죠.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이런 분들은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싶으면 유학생활 하시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유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 유학생활 하는 내내 내 주위에 친구가 되게 많고 유학생활이 재밌고 파티가 항상 끊이지 않고 이런 식의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따라가야 되고 TA, RA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또 논문까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구조가 지금 만약에 지금 유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뭔가 재밌고 주위에 친구가 많고 주위에 사람이 많으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친구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뭘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유학 나가시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분히 제 주관적인 견해고요. 저는 지금 미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저 또한 박사 그리고 석사 과정을 거쳤고요. 학부는 한국에서 했습니다. 학부는 4년 동안 한국에서 했고요. 석사 2년, 박사 4년은 미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포스닥터는 2년 동안 했는데요. 8년 가까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학원 유학을 8년 정도 하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공통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위 중에 중간에 끝까지 학위를 못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는 학위를 끝까지 마쳤지만 성공적인 그런 유학생활을 하지 못해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취업을 못하고 되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 5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 4개 또는 5개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유학하시면 안 됩니다. 유학가지 마시고 다른 일 찾아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는 유학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의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요. 유학 가지 마세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자, 2개 또는 3개 정도 해당이 된다. 유학 가셔도 되는데 정말 가시밭길일 겁니다. 네, 유학하시는 내내, 그게 석사가 됐든 박사가 됐든, 유학하시는 내내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나가신다고 결정을 하시면 마음 단단히 먹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나 하나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되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는데 성공한다는 보장은 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한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조건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이 조건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망하는 필수 요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나 하나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유학을 나가셔도 일단 상관없다. 유학 나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동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